파일에서 뉴 누르시고요. 사이즈는 당장은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A4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래픽이에요, 단순하게. 자, 나무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펜 툴을 꺼내 가지고 나무의 어떤 그 가지 모양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쓰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자,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툴 중에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이라고 있죠. 직선 툴. 네, 이 아이를 가지고 일단 수평선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그냥 워밍업. 자, 이 위에다가 흔히 말하는 나무에 쭉 뻗어 올라오는 긴 고리의 권리 이렇게 기본이 될 만한 형태를 하나 만들어내죠. 뭐 수직이 되지 않아도 돼요. 약간 삐딱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원하시면은 삐딱하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나무들은 긴 가지가 있겠죠. 뭐 펜툴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직선으로 나무의 가지 모양을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록 하죠. 일단은 그 나무의 기본 선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나무가 이렇게 다 앙상하면 좀 보기 그렇잖아요. 떨어진 것도 아직 관계없고 그럼 이제 굵기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굵기를 준다라고 하시면은 위드 툴을 이용해서 굵기를 줘도 되겠지만 문제는 굵기가 너무 똑같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에 선이 되어 있는 이 형태를 굵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위드 툴이죠. 위드 툴을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당길 때마다 이렇게 넓이가 달라지는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중간쯤에 당기면 아래가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얘를 끝까지 쭉 당겨 보시면 직선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쯤에 당기면 한쪽만 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 Alt 누르고 당기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굵기가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른 쪽 가지들에도 만들어 줍니다. 자, 모양 어설퍼도 상관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필요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점 하나 툭 찍어가지고 곡선을 만들든 뭐 하든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추가 보정할 거예요.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약간 선인장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뭐, 나는 만들었는데 선인장 같네. 당장의 실력이 선인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실력이 된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슬퍼할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무언가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셨겠죠? 자, 뭐 엄청 이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나는 좀 나무가 선인장 같은데 라고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니까. 자, 그럼 이 아이를 자, 컨트롤 Y로 해서 보시면 지금 이런 넓은 면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없죠. 왜냐면 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자, 눈으로 보이는 이 형태를 면으로 바꿔라. 하도 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뭔지. expand. 없으면 appearance. 그죠? 자, 눌러주시면 그대로 면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네, 면 처리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보정을 하려고 봤는데, 어이구, 뭔가 포인트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 면들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패스파인더로 일단은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정리를 또 하려고 보면은 아직까지 앵커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도형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많은 앵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직접 선택 툴로 조정해서 움직인다? 언제 나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위에 있는 요 빼기 눌러서 지우겠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앵커 포인트의 개수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방법은요. 상단에 있는 메뉴의 오브젝트에 보시면 선을 처리하는 패스 그리고 이곳에 단순하게 하겠다라고 써있는 Simplify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약간 하이 버전으로 들어가면 다이렉트로 창이 뜰 거고요. 상위 버전으로 오면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은 비슷해요. 자, 둘의 기능은 비슷하기는 한데 조그맣게 나와 있는 이 창을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네, 단순하게 된 거 보이시죠? 점이 많은 대로 유지할 거냐, 적게 할 거냐. 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래 있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고, 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당연히 표현을 덜 할 테니까 그나마 모양이 좀 더 줄겠죠. 약간의 변형이 되더라도. 그걸 좀 더 부드럽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끝에 있는 상세 보기 버튼 눌러서 확인할 건데요. 아래에 있는 옵션 먼저 볼게요. 자, Convert to Straight Line이란 얘를 체크하시면 곡선이 없어지고 죄다 직선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용률이 조금 적겠죠. 얘는 그리고 원래 있던 모양과 비교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Show Origin Path라고 하는 아이는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원래 있던 선 모양이에요. 뭐 이거 뭘까? 기억 안 나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위에 거. 점의 개수를 원래 있던 개수에 비해서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점의 위치를 옮겨서 처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각이지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갈 거냐, 아니 위치를 조금 더 옮겨 볼 거냐,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물론 오토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294개의 포인트가 있었다면 지금 조정한 아이는 쉬운 2개로 바뀌었다 라고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한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조금 나아지겠죠? 자, 더 디테일하게 변경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눌러보시면 더 심플하게 개수와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그 방향이나 느낌을 좀 잘 뽑아내셨다면 벌써 나무 모양이 잘 나오셨을 텐데 저는 너무 막 그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힘드네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작업들을 좀 해줘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무래도 뭐 펜툴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모양을 다듬는 방법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점 하나 찍어주고 여기 점이 있으니까 뭐 그대로 살려주고 얘를 하나 뺀다. 자연스럽게. 뭐 복잡하게 컨트롤할 게 없어요. 애초에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만 조정을 해줘도 모양은 많이 살죠. 또 툴 중에는 뭐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스무스 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뭐 자유로운 형태를 처리하거나 뭐 점을 끊어내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울 수도 있고요. 스무스 같은 경우는 좀 어색하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드래그로 문질러 주시면 그 부분이 점점점 부드럽게 바뀌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얼마나 부드럽게 할 거냐 덜 저기 할 거냐 처리하는 기능도 있어요.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무스 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약간 그냥 느낌 잡을 때는 쓰기는 하는데 사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건드리면 이 건드린 부분만 움직여야 되는데 가끔씩 전혀 다른 곳이 막 움직이기도 해요. 되게 그래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난 여기를 분명히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열심히 문질렀는데 왜 정 반대편에 있는 이쪽에서 움직이지? 이런 느낌? 자, 그럴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문지르고 있을 시간이면 그냥 직접 바꾸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자, 이쯤 되면은 거의 나무 모양이 어느 정도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처럼 막 너무 어설프게 만들지만 않았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능을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위드 툴과 함께 들어있던 웍과 함께 나머지 아이들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바로 쓰시는 것보다는 옆에다가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위드 툴과 함께 들어있는 웍 툴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그냥 쓱 바깥에서 밀면 그대로 이렇게 쓱 밀리는 기능을 가진 툴입니다. 한 번 더. 그대로 마우스 드래그로 밀면 따라서 밀리죠. 동그라미가 너무 작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키보드 P 옆에 있는 대괄호는 안 먹습니다. Shift Alt 누르고 조절하시는 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네. 근데 이것 이외에 휠을 뱅글뱅글뱅글 이 방향 말고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누르다가 Alt 누르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Alt가 그 방향 반대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래요? 퍼커?
하여튼 누르면 마우스 누르는 쪽으로 모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어색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정을 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 반대로 누르는 곳을 기준으로 퍼진다 해야 될까요? 퍼진다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얘는 여러 가지 점들이 모여서 모이는 느낌. 그 옛날에 물감 불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얘는 비슷하지만 반대로 또 퍼진 빵 이렇게. 자, 마지막 얘는 지글지글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 그냥 다 재미삼아 제가 보여드린 건데 여기 있는 기능 너무 많이 써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도형 앵커 포인트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조금만 더 많아지면 컴퓨터 다운됩니다. 자, 해서 적당히 조절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나무의 모양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할 건데, 자, 나무를 이제 다 완성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나무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위드툴이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슬쩍 보여드렸는데, 이런 위드툴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나무라서 이거 제가 밀고 있는 것 뿐인 거고요. 색깔이나 이런 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고정은 어디 갔니? 자, 블락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불안하시면 중간 저장 꼭 하십시오. 자, 바탕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무가 혼자 이렇게 외로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무에다가 나뭇잎이나 뭐 열매라든가 이런 거 좀 담아줘야겠죠. 나무에다가 나뭇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뭇잎을 우리 어떻게 그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가장 쉽게 하자고요.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놓고 위 앵커 포인트 잡고 아래 앵커 포인트 잡고 곡선이 아니라 꺾어주면 되죠, 그냥. 자, 컨버팅으로 꺾어주고 한쪽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시면 나뭇잎 만들었습니다. 끝났죠? 자, 복잡한 나뭇잎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색깔도 적당하게 녹색 계통으로만 쓱 만들어 줍니다. 혹시나 뭐 조금 더 구분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라디에이션 기법을 통해서 하나의 색깔을 그대로 드래그로 집어넣고 반대편에 있는 아이는 얘를 그대로 카피할까요? 쓱. 자, 드래그하면서 Alt 누르면 카피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컬러를 기존에 있는 색깔에서 조금 변경해서 만들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미묘하게 살짝 다른 느낌의 나뭇잎 컬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각도나 모양만 변경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 옛날에 피그마 할 때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살짝 보셨어요. 컴포넌트의 기본 기능이 뭐예요? 원본을 만들어 놓고 걔를 카피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일러스트레이터도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기능들을 다 심볼이라고 말을 하는데 희한하게 피그마 쪽에서는 조금 다른 용어로 쓰더라고요. 자, 그럼 이 심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심볼은 이렇게 크로바 모양의 아이콘으로 생겼습니다. 패널에. 자, 이 자리에다가 지금 만든 이 나뭇잎 모양을 드래그를 해서 집어넣으면 자, 물어볼 거예요. 무비 클립인지 자, 그래픽종인지 물어봅니다. 사실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래픽용이니까 그래픽 체크. 네. 이름 필요하시면 나뭇잎이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타입들도 사실 크게 고민하실 것도 없고요. 아홉 등분을 만들 거냐 하는 것도 당장 우리한테 전혀 쓸모가 없는 기능입니다. 그냥 OK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등록된 모양의 요 원래 원본이죠. 이 원본도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택 해제를 해주세요. 아예 얘랑 연관이 없습니다 라고 선택 해제를 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와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심볼로 등록하면은 이거 지워도 상관없어요. 자체를. 자, 나무로 와서 심볼을 쓸 건데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 심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툴이 있습니다. 바로 심볼 스프레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스프레이처럼 생겼죠? 얘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씩 진행해 볼 거고 여러분이 해보셔도 되는데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기능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시스템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야 됩니다. 약간 고성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아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물론 사양을 낮춰서 쓸 수는 있는데 그거 찾는 시간이면 그냥 안 쓰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럼 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자, 심볼 스프레이 버튼을 누르고요. 내가 사용할 심볼 선택하고요. 화면에 자, 키보드 P 옆에 있는 괄호 누르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될 겁니다. 저는 전혀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다면 이거 버전이 올라왔네요. 자, 캡처랑 누르면은 바뀌는데 옛날 버전은 이게 동그라미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캡처락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 가지를 따라 적당하게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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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저처럼 잘 뿌려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관계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 뿌려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뿌리려고 하더라도 간격이 자꾸 벌어지는 분들. 그쵸? 그 다음에 쭉 드래그를 했는데 한 번에 여러 개가 뿌려진다기보다 좀 되게 천천히 뿌려진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해당하는 요 심볼 스프레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툴을 이곳에 intensity라고 하는 나이와 density라고 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치를 최대로 올려주시면 네, 더 오밀조밀하게 한 번에 더 많이 뿌리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density를 낮춘다. 그러면 한 번에 뿌려지는 양이 적게 되는 거고요. 인텐시티 있군요. 인텐시티를 낮추면 한 번에 뿌려주는 양이 적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심볼 셋 데인시티를 낮추면 사이와 사이는 이렇게 무조건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안에 보시는 것처럼 나뭇잎을 여러 개 그렸습니다. 심볼도 효과하기 때문에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깨끗하게 되어 있죠. 적당하게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뭇잎이 너무 크다 싶으시다면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따로 두고 그 카피본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원본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원본으로 수정할 수 있게끔 들어와지게 되고요. 이 아이를 크기를 조절을 한다던가 또는 카피를 해서 조금 더 변형을 시킨다던가 때로는 추가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모양과 형태가 있다면 지금 진행을 하셔도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저는 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크게 한번 딱 찍어 놓고 상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을 하는 편이에요. 다 보정하셨으면 ESC로 빠져나가 보시면 모든 나뭇잎이 바뀌어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심볼에 있는 형태를 바로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정이 다 가능하고 수정하면 그대로 다 반영이 되죠. 크기도 같이 작아질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뿌려봐야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뭐 위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좀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 원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빠져나온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 얘가 여러 개 있으면 또 불편하니까 통째로 일부러 하나를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심볼 스프레이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형태를 잘 보시면 아이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 형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재배치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드래그. 이런 식으로. 자, 움직이면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배치가 가능할 거고요. 그래도 나 개수가 모자라요 하시면 그냥 더 뿌리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인텐시티를 너무 많이 올려놓는 바람에 한꺼번에 많이 뿌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버튼은 뭐냐면 세 번째 버튼은 내가 클릭하는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주는 기능이죠. 근데 너무 많이 모였다. 난 좀 풀어주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 Alt. Alt를 누르시면 반대로 퍼트리는 기능입니다. 한 군데 너무 많이 막 뿌려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엔 지금처럼 풀어서 뿌리기도 하겠죠. 당연히. 자, 이런 식의 기능을 쓰시면 어디에 모일지 퍼질지 자,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자, 근데 나뭇잎 크기가 너무 다 똑같잖아요. 일률적으로. 그러니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는 누를 때마다 크기가 커집니다. 드래그 마우스 누르고 있을 때마다.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Alt 누르세요. 심볼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툴로 심볼을 선택한 상태에서 풀로 누르고 계시면 Alt 누르고 계시면 먹습니다. 자, 당연히 그 다음 건 드래그하면 회전이겠죠. 회전하기 전에 참 이거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너무 크거나 아니면 좀 불필요하게 양이 많은 것 같다. 좀 없앨 필요가 있잖아요. Shift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Shift 누르고 클릭. 대신에 인근의 주변에 게 갑자기 커지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까지 했다. 어느 정도 방향성도 갖췄다. 그럼 이제 색깔이 너무 똑같으니까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여기 끝에서 세 번째 거 스테인업. 이 아이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계통의 색으로 변합니다. 누르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오래 누르고 있으면 더 빨갛게 또는 내가 지정한 색깔로 바뀔 거고요. 짧게 누르고 있으면 적게 적용이 되겠죠. 원래 했던 색깔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시면 Alt입니다. 색깔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빼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컬러의 효과들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맨 끝에 거 안 한다 그랬고요.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아이는 투명도입니다. 자, 스테이너와 기능은 비슷한 느낌으로 오래 누르고 있으면 완전히 투명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투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Alt 누르고 또 클릭하시면 원래 컬러대로 원래 투명도대로 돌아오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심볼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다른 열매를 만든다 라고 하신다면
모든 이파리에 다 열매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한 열매를 구성하는 형태를 따로 별도로 다시 심볼로 등록을 하고 별도로 등록한 심볼을 가지고 스프레이 툴로 처음부터 다시 집어넣고 사용하는 거죠. 이 선택 해제하세요. 꼭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를 따로 또 필요한 만큼 배치를 하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뒤에 있는 아이랑 같이 뭔가 약간 겹치게 느낌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옮겨주면 보일 듯 말 듯 풍성한 아이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 심볼이고요. 다 심볼 다 했다. 완전히 다 끝났다. 라고 하실 때는 이 심볼까지 그대로 가져가서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해버리면은 내가 어떤 원본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해요. 물론 뭐 그렇게 상관이 없다면 하셔도 되는데 때로는 자, 이 데이터를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내가 일일이 그린 것처럼 보여주고 싶을 때가 그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익스펜드로 처리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조금 번거로워요. 왜냐면 이 자체가 하나인데 얘를 익스펜드 버튼을 누르면 일단 각각 따로따로 분리가 돼요. 분리된 상태가 아직 약간 반 심볼처럼 되어 있는 거죠. 한 번 더 눌러서 익스펜드를 또 눌러 주셔야 그제서야 완전하게 풀립니다. 두 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자, 귀찮다면 한 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심볼을 끊어내는 버튼이 있으니까 얘를 클릭하시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